자,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률 7.9% 나온 문제예요. 7.9% 정답 보기가 5개인데 7.9% 20%는 나와야 될 텐데 그 말은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 어떤 실수? 함정에 빠져서 실수를 했다는 거. 그러면 문제 풀면서 어떤 실수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해서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첫 번째,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가 3보다 작다. 그럼 로그 부등식 풀려면은 먼저 왼쪽에 로그가 있으니까 전부 다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른쪽도. 그럼 3을 다시 쓰면은 로그 2의 3승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 말은 이제 안에 것만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다. 이제 안에 것끼리만 이제 비교해주면은 부등식 성립한다. 근데 요때 이유로 조금 생각해줘야 돼요. 로그의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생겼죠. 어디 1을 찍고 1을 넣었을 때 0이 되고 요 점을 지나서 상승하는 증가 함수거든요. 로그 함수는 요거 마찬가지로 y는 lnx도 마찬가지로 얘도 1을 찍고 증가 함수예요. 요 증가 함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간다.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마음대로 빼줄 수 있다. 반대로 감소 함수에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빼줘야 돼요. 감소 함수가 되면은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서 빼줘야 된다. 요거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거? 부등호를 바로 빼줄 수 있다. 여기서 로그랑 로그를 바로 치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가 크다. 어디? 2의 3승보다. 2의 3승은 다시 8이라고 써줄 수 있죠. 8이라고 써주고 나면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보다 작다. 요런 조건 이제 찾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식이겠죠. 두 번째 로그 0.5의 y가 크다. 로그 0.5의 x보다 크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럼 로그 똑같은 로그네. 여기 보니까 로그 똑같은 로그네. 그러면은 안에 것만 챙겨주면 되겠네 하고 바로 빼는 순간 그러면 틀린다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거. 어떤 거? 로그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냥 로그를 빼내도 되는데 근데 로그 0.5는 다시 y는 로그 0.5x란 그래프 즉 로그의 2분의 1이라고 해줄 수 있죠. 2분의 1x 다시 또 쓰면은 2분의 1은 어떻게 써?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써줄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x인데 요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마이너스로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빠져나가고 보면은 요 그래프는 로그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에다 마이너스 붙인 뒤집은 그래프죠. 즉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감소하도록 나온다는 거야. 감소하도록 나온다. 감소함수라는 거. 감소함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나온다고 방금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로그에서 로그를 풀 때 어떻게 반대로 나와야 된다. 얘가 y랑 x가 나와줄 건데 뭐를 부등호를 반대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마 실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조건이 2개 나왔어. 요 놈이랑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찾아보자. 얘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어떻게 반지름이 루트 13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의 방정식이고 그 안쪽 바깥쪽 부등호가 작다니까 안쪽을 나타내는 거겠죠. 요 안쪽. 그리고 y는 x보다 작다. 요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 y는 x를 한번 그려놔야 되죠. y는 x
그려놓고 여기서 y가 더 작다니까 y가 더 작다면은 y쪽이 더 작은 아래쪽 부분을 색칠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고 나면은 얘는 뭐다? 반원이 되겠네. 반원이 되면 우리 반원 넓이만 구하라는 거죠. 반원 넓이 어떻게? 반지름 루트 13이니까 반지름 제곱 루트 13의 제곱에다가 반틈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까지 챙겨주면은 2분의 13 파이가 돼서 답을 5번 체크하면 이제 틀렸다는 거죠. 요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열심히 풀기만 해서 이제 답이 틀리는 경우. 요 문제는 이제 어디서 실수를 했냐? 중요한 거. 요 로그가 들어가 있고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에서 말은 안 해주지만 항상 신경 써줘야 될 게 있어. 항상 어떤 거냐? 진수 조건이란 게 있다. 진수 조건. 로그 그냥 쓰기만 해도 요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 로그 뭔가에 x가 돼 있으면은 여기 쓰기만 해도 x는 양수라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 생각하라 그랬죠. 항상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나면은 x는 어디 양수인 쪽만 그려지죠. x는 양수인 쪽만 그려지죠. 그래서 얘는 로그 x는 양수인 쪽만, 사실 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지만은 외우기를 x 양수 쪽에서만 그래프 그려진다. x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다.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건이 몇 개? 한 개, 두 개 잡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다는 거. 세 번째 조건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첫 번째에서의 진수 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가 양수여야 된다. 두 번째 진수 조건 y가 양수여야 된다. 세 번째 진수 조건 z가 아니고 x도 양수여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까지 추가해서 그려보면은 이제 x 양수 y 양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x 양수 y 양수 1, 4분면만 체크해야 되겠죠. 1, 4분면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이 조각의 요 부분을 다시 잘랐어. 자르는 거죠. 요 영역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서 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보다 크다. 즉 반지름이 루트 5인 원보다 바깥쪽에 있다. 크다. 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여기 안쪽을 잘라 가지고 요것보다 바깥쪽 요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이 작은 영역만이 진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영역의 넓이가 되겠다.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원래 반지름 원래 원의 넓이 루트 13a 제곱 파이에다가 빼기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봅시다. 작은 원 어떻게? 반지름이 루트 5인 원 루트 5 제곱 파이 뺀 다음에 곱하기 그 중에서 전체 중에서 한 조각이죠.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다? 요 사이 이 조각 중에서 우리는 얼마를 챙길 거다? 여기 한 조각 부분만 챙길 거다. 그 부분이 전체 8분의 1이라는 거. 왜 8분의 1이냐? y는 x니까. y는 x면은 이 한 각이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그러면은 전체 2파이 중에 4분의 파이만 챙기니까 8분의 1만큼만 챙긴다. 그래서 이제 답이 어떻게 된다? 13파이에서 빼고 8로 나누면 이제 최종적으로 빼면은 8파이. 나누기 8이니까 그냥 파이가 된다. 그래서 정답 얼마? 파이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3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1번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A라고 하고 우함수인 동시에 기함수인 함수 F에 대해서 F 얼마를 B라고 할 때 요거를 구해라. 그럼 A 따로 B 따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라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A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방정식 x의 x제곱승은 x의 x승의 x승을 만족하는 x는 1보다 크다. 요거를 만족한 해를 a라고 하는데 요 식에서 이 식을 지금 둘 다 지수의 지수가 무지무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 식을 간단히 정리한 첫 번째 우변을 잠깐 보면은 x승의 x승이라는 거는 얘는 다시 쓰면은 지수의 지수승은 x 곱하기 x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x가 두 개 곱해져 있네. x의 x제곱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요게 끝. 좌변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x의 x승 그대로 냅둡시다.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센스가 나는 좀 부족하다, 바로 안 보인다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x의 지수에 복잡하다. 지수에도 문자가 있고 밑에도 문자가 있어. 지수에도 문자 있고 밑에도 문자 있을 때는 무슨 로그의 성질을 쓸 거다. 다시 우리 로그 성질 알고 있는 거. A에 ln b 승 돼 있으면 어떻게? A와 B를 자리 바꿔서 B에 ln A승을 쓸 수 있죠. 그거에 이어서 어떤 거를 할 거냐? 우리는 X 하나를 얘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지수에다가 올릴 거야. 어떻게 올릴 거냐? 지수에 1이 있다고 생각해 줄 수 있죠. 1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X에 ln 2라고 쓸 수 있죠. 1은 ln 2와 같으니까 다시 또 ln 2를 어떻게 ln 2랑 이제 x랑 자리를 바꾸면은 2의 ln x라고 쓸 수 있죠. 자, 처음과 끝을 보면은 x라는 거는 2의 ln x승이 됐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번엔 요거를 바꿔 봅시다. x승은 어떻게 되냐? x승 x승인데 여기 또 지수에 ln이 있어야 뭔가 올려줄 수 있겠죠.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x의 ln 2승. 그럼 여기서 ln 2랑 x랑 자리 바꿀 수 있죠. 여기 때 이 x는 그냥 x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가만히 놔둔 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x의 x가 아니고 2의 ln x승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이제 규칙이 보이나요? 뭔가 식이 있으면은 요 놈을 그냥 지수로 올릴 수 있다. x를 2의 ln x 그 다음에 뭐가 붙어져 있으면 여기 그대로 붙이면 되겠다. 요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내용 가지고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시 풀어보면은 좌변은 x의 x승이에요. 얘를 지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x의 x승을 이제 첫 번째 밑에부터 올려봅시다. 2의 x의 x승의 ln x승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x승이 또 들어가 있어. 요게 조금 더 문제가 되겠죠. 다시 그러면 요거 근데 아직 풀기 전에 얘를 또 풀기 전에 우변도 먼저 정리합시다. 좌변은 이렇게 됐고 우변은 그럼 어떻게 돼? 2의 x제곱의 ln x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같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먼저 풀고 갑시다. 뭐를? 2의 몇 승? 2의 몇 승?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죠.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밑이 같으면은 지수 등호일 때 지수 부분도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x의 x승 ln x가 x제곱의 ln x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ln x는 약분시켜줄 수 있죠. 약분시켜주는데 약분시킬 때 조금 조심할 거. ln x가 0이 되냐? ln x가 0이 되냐? 그러려면 x가 1이어야 되는데 x1은 아니죠. 아닌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결과가 x의 x승이 x제곱이 됐어. 여기서도 이제 눈치채 줄 수 있어. 뭔가 해가 얼마 나온다. 그래도 근데 눈치 못 챌 수도 있어. 여기서 첫 번째에서 눈치챘을 수도 있고 여기서 눈치챘을 수도 있고 그래도 눈치 못 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와 보면은 똑같아. 흐름은 똑같아. 얘도 아직 지수의 밑에도 미지수,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올린다. 2의
x에 ln x로 올려줄 수 있다. 올리고 나면은 우변도 얘도 같이 올려주는 게 좋겠죠. 왼쪽이랑 비교하려면 2에 2ln x로 올려줄 수 있다. 또 올리고 나니까 결과 어떻게 쓸 수 있다? 올리고 나니까 2의 지수는 그대로 없어지고 밑은 없어지고 지수 부분만 x ln x는 2ln x. 왜?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니까. 바꾸고 나서 또 약분 시켜줄 수 있죠. x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뭐가 나온다? x는 2가 나온다. 그래서 이 값이 a의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a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a를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 우함수인 동시에 기함수인 함수를 이제 fx라고 할 때 f에 2026이라는 값을 찾으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202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말은 일단 f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서 값을 찾으라는 뜻인데 f가 어떤 함수인지 힌트가 우함수이면서 기함수다. 요 조건밖에 없다. 그럼 요 조건에 대해서는 미리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함수 그래프 생각해 봅시다. 함수 그래프가 우함수면서 기함수여야 돼. 우함수는 어떤 거? y축 대칭. 기함수는 x축 원점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기함수 조건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일단 원점에 시작하겠네. 요 정도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진행해 나가겠죠. 그러면은 우함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대칭으로 가야 되겠죠.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으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돼. 그리고 동시에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예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가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런 경우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뭔가 말이 되게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는 이제 이렇게 안 돼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x축을 따라서 나갈 수도 있죠. x축을 따라서 x축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를 y축에 대칭하면은 왼쪽도 똑같이 그려지죠. x축을 따라서 가는 이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해도 그대로 가죠. 그 말은 뭐다? 요 식이 우리가 찾는 그래프구나. 요 식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식이 바로 우함수이자 기함수인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y는 fx의 정체, y는 fx에서 fx가 얼마? 그냥 0이다. 0함수,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f 2026도 0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b가 되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2a 플러스 3b는 2a 플러스 3b라는 정답 값은 a가 2였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35.2%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맞출 분들은 맞췄고 조금 찍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이 문제는 정말로 알면은 쉽고 모르면은 조금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예요. 알면은 정말로 한 1분 정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고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가 타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타원이라는 거를 인식하기를 원을 늘렸다라고 인식해야 돼요. 타원이라는 게 요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 x절편 3, y절편 5를 찍고 3과 5를 찍고 이렇게 위로 길쭉하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 타원이라는 거 원래 어떤 원이 있어서 원의 반지름 3짜리 원을 한번 생각해서 요 원을 갖다가 어떻게 아래로 위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면은 똑같은 타원이 될 수 있겠죠. 타원은 어떤 거다? 원을 늘린 거다. 원을 잡아 당긴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예시가 있거든요. 원의 넓이가 어떻게 돼? 안에 있는 원의 넓이는 3의 제곱 9파이가 되는데 바깥에 있는 타원의 넓이는 9파이에서 곱하기 얼마? 여기 반지름 3이었다가 3이 5가 됐죠. 길이 3이 5가 되어서 나누기 3 곱하기 5를 하면 15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은 이제 타원은 원을 늘려서 만든 거다. 넓이에 관한 모든 게 다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첫 번째 다시 타원은 원을 늘려서 만든 거. 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언제? 정다각형일 때. 원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사각형이 있을 수 있죠. 사각형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뭐 돼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큰 거는 딱 정사각형이 그려질 때 넓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증명은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암기하셔도 좋고, 넓이가 최대일 때는 정다각형일 때라는 인식을, 왜 항상 최대값 물어보니까 최대값을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다시 정사각형이라고 인식을 할 거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반지름 1이라고 해봅시다. 원의 반지름 1이면은 중심에서 여기까지 반지름 1이겠죠. 반지름이 1이면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 반지름 1이고 여기도 길이가 1이겠죠. 길이가 1이고,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2가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가 되겠죠. 사각형 넓이. 근데 여기서 우린 어떤 거, 반지름 R은 1일 때 사각형 넓이는 2가 되었어.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이제 뭐 할 건 얘를 갖다 늘릴 거야. 어떻게? 세로로 늘릴 거야. 세로가 아니고 가로도 늘리거든요. 처음에 반지름 1인 원이 시작했어. 반지름 1짜리인 원으로 시작했는데 얘를 얼만큼? 가로로 3만큼 늘렸고 세로로 5만큼 늘렸어. 가로로 세로라고 얘기했지만은 좌우로 늘린 거죠. 사실은 좌우로 늘렸고 상하로 늘렸어. 어쨌든 좌우로 같이 늘렸기 때문에 3배씩 늘렸기 때문에 어쨌든 3배라는 거야. 뭐가? 넓이가 3배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정사각형이 얘도 같이 늘어날 거다. 같이 처음에 있었던 정사각형이 어떻게 요런 직사각형으로 늘려갈 건데, 여기서 가로 세로 길이는 또 어떻게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넓이만 보면 되겠다. 정사각형 넓이가 이제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좌우로 3배만큼 했죠. 곱하기 위아래로 5배만큼 했죠.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 계산 어떻게 돼? 얘 얼마였어? 2였죠. 2, 3, 5 곱하면 얼마? 30이 나온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